서울 외곽의 주택가 근처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 봄다방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근무 시간, 28살의 한서연은 항상 그렇듯 조금 지친 얼굴로 출근했지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카페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서연에게 이 일자리는 그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간병하는 서연에게 이 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평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바깥과 달리 봄다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출근길에 잠시 들른 손님들이 하나둘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나갔지요. 서연은 손님이 잠시 끊긴 틈을 타 음료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2번이나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오늘따라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서연 씨, 오늘 발주 체크하셨나요? 설탕 시럽이 또 모자란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조민규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항상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민규는 직원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직인 서연에게는 더욱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지요. 네, 매니저님 아침에 확인했고 이미 발주 넣어놨어요.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겁니다. 서연은 민규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차분하게 응대하려 노력했지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뭔가 더 지적할 것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연은 그가 항상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려 한다고 느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정리 좀 신경 써주세요. 고객 응대보다 매장 관리가 우선입니다. 민규는 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테이블은 방금 전에 정리했는데 민규는 늘 뭐라도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봄다방에서도 최선을 다했지요. 이 일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매서운 바람은 유리창을 때리고 카페 안의 따뜻함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려 했던 일 약은 제 시간에 챙겨드렸는지 오늘 퇴근길에 필요한 장보기 생각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서연 씨, 손님 기다리시는데 뭐 하세요? 민규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오후 시간, 서연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였지요. 서연이 음료를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75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조금 흐릿한 눈빛과 어딘가 낯선 듯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입김이 새어나오는 마스크 위로 안경에 서리가 맺혀 있었어요. 유자차 하나 마시면 감기 안 걸릴라나. 이만석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카페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멈춰선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지요. 복잡한 메뉴판과 터치스크린 앞에서 손을 어떻게 둘지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치매 초기로 간단한 기계 조작도 버거운 상황인 듯 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렸다가 다시 물러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화면을 너무 세게 눌러 메뉴가 여러 개 선택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손이 떨려 엉뚱한 버튼을 누르기도 했지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고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은 마스크를 쓴 노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이내 눈길을 피했습니다. 일부는 답답하다는 듯 시계를 보았고 몇몇은 불편한 듯 자리를 옮겼어요.
민규도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척하며 모른 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은행 ATM 사용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고는 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예전에는 그냥 말하면 됐는데.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손에 쥐고 화면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한두 명 더 늘어났고 살짝 불평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매니저의 눈치가 보였지만 더 이상 만석 할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결국 서연은 카운터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듯 정성을 담아 건넸지요. 만석 할아버지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긴장했던 어깨가 살짝 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소. 예전엔 사람한테 주문했는데.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돈을 내밀며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에 서연은 가슴이 저렸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노인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유자차 드시고 싶으신 거죠?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자차를 주문했지요. 민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연은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꼈지요. 추운데 오래 계시면 감기 더 심해지세요. 따뜻한 자리 저기 있으니 앉아서 드세요. 서연은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을 껌뻑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내가 뭔가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맙소. 만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자차를 준비하며 할아버지를 자리에 안내했지요. 그 따뜻한 장면을 지켜보던 민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민규는 분노한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복지시설 아니에요. 민규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자신이 한 일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준 것뿐인데 그것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게 서연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민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과 민규에게 향했죠. 서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 결제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우셔서. 서연의 말에도 민규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규정을 어긴 직원을 향한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키오스크 외 주문 금지, 무단 할인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퇴근 후 사무실로 오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규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사무실로 돌아갔고 카페는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지요. 만석 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렴풋이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아가씨한테 패 끼친 것 같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걱정 마시고 따뜻한 차 드세요. 곧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의 근무 시간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민규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했지요. 동료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민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어요. 민규는 서류를 정리하며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겼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매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집세는 어떻게 낼지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민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본사에서 결정 내릴 겁니다. 내일 출근하면 결과 알려드리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서연의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봄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서연은 최대한 평온한 척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약은 식탁 위에 올려놨으니까 꼭 드세요. 오후에는 복지관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지요. 봄다방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서연을 보며 시선을 피했고 민규는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서연 씨, 사무실로 오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에 들어갔지요. 민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본사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직금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민규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서류에 서명했어요. 혹시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뜻이었죠. 서연은 마지막 출근 날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동료들은 더러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두둔하지는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일자리가 소중했으니까요. 퇴근 후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며칠 동안 서연은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회사 안 가? 어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서연은 매번 미소 지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엄마 내일 갈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다방 카페 앞을 지나칠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날 만석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한편 봄다방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전 업무 시간 카페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섰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47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차분한 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지요. 안녕하세요. 이주호라고 합니다. 봄다방 본사 부대표입니다. 민규는 갑작스러운 본사 고위 임원의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지요. 안녕하십니까? 부대표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주호는 손을 들어 민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며칠 전 이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주호가 계속해서 말했지요. 저희 아버지는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혼자 외출하셨다가 이 카페에 들르셨고 한 직원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다고 하시더군요.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호가 물었어요. 해당 직원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직원은 더 이상 저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규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주호를 안내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심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요? 키오스크 주문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움을 준 것이? 이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봄다방 본사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긴급 임원. 회의 자초지종을 들은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지요.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기계적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따뜻함인가요? 주호의 질문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본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조민규 매니저는 징계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페는 직원 교체와 구조 조정에 들어갔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봄다방이 위치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되었어요. 아니, 요즘 애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니까.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지. 중년의 남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도 그 아가씨 참 착했지. 요즘 세상에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나?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취방 안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저축해둔 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만석 할아버지의 당황스러워하던 눈빛이 떠올랐고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긍정했습니다. 내가 다시 그 상황에 놓여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서연의 중얼거림이 텅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저는 봄다방 본사 부대표 이주호라고 합니다. 서연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주소를 알았는지, 왜 찾아온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좀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연의 작은 자취방에서 이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먼저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젊은이에게 따뜻함을 느꼈다고.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부대표님 아버지셨어요?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이만석이라고 합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가끔 혼자 외출하시곤 해요. 그날도 간병인 눈을 피해 나가셨다가 봄다방에 들르셨더군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어머니도 언젠가 낯선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따뜻함은 특별한 겁니다. 사실 그날 일 이후로 저희 봄다방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호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효율성과 매뉴얼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공간, 그리고 사람을 위한 서비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카페 콘셉트에 대한 계획서였어요. 제가 따로 연락드린 이유는 새로 생기는 본사 직영 카페에서 매니저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요. 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 브랜드에는 없었던 것이죠. 한서연 씨가 보여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 불안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매니저라니 경험도 없고. 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몇 달 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새로운 봄다방 직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봄다방, 따뜻한 한 잔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기존 봄다방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키오스크와 함께 직원이 직접 응대하는 카운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지요. 서연은 매니저로서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서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먼저 나서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작은 불편도 직접 챙기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연 매니저님, 저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딸 발표회가 있어서. 직원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발표회 잘 보고 오세요. 제가 대신 마무리할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카페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갔습니다. 특히 노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이들은 종종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차도 맛있지만 마음이 더 따뜻해. 우리 같은 늙은이도 편하게 올 수 있어서 좋구먼. 어느 겨울날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은 만석 할아버지였지요. 이번에는 주호와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카운터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랜만에 뵙네요. 만석 할아버지는 서연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치매가 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지요. 아가씨, 여기서 일하는구먼. 반갑소. 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유자차 참 따뜻했지. 내가 살면서 마신 차 중에 제일 맛있었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이 메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젠 제가 매일 따뜻한 차 준비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도 가끔 카페를 찾아왔고 직원들은 어머니가 오면 특별히 신경 써서 대접했어요. 서연은 때때로 첫 봄다방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지요. 어느 날 주호가 카페를 방문했을 때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그날 그렇게 행동해서?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의 선택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감사하죠. 한서연 씨 덕분에 새로운 방향을 찾았으니까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추웠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따뜻함은 결국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드린 건 그저 유자차 한 잔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이렇게 크게 돌아왔으니까요.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이제 봄다방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따뜻함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고 서연은 그 중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고 그 방향은 다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서연이 건넨 유자차 한 잔처럼 우리가 건네는 작은 온기가 언젠가 더 큰 온기로 돌아올 것입니다.